국내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오프쇼어링. 한땐 그게 대세였죠. 그러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이 터지고 특히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리쇼어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내로 돌아오는 유통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높은 노동 비용이 리쇼어링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내년부터 리쇼어링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들,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1200개의 다국적 제조업 기업들을 확장,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유보, 축소 등 4가지 투자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분석해봤더니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은 낮은 데다 애초에 해외 자회사 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이름 있는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해 고용 증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거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물론 리쇼어링 기업들의 주요 생산활동 지표가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것이 리쇼어링 기업의 본질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유통기업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얼마만큼 고용이 늘어났냐가 보다 중요할 텐데요. KDI가 분석한 결과 리쇼어링 기업은 10억 원당 1.17명, 확장형 기업은 1.32명, 오히려 해외 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 기업은 2.48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이 정책 목적이라면 리쇼어링보다 순수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게 2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리쇼어링을 했던 기업 가운데 약 70% 이상이 몇 년 후에도 여전히 리쇼어링을 하거나 투자를 유보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투자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 해외 생산활동 경험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드러낸다는 걸 고려하면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업 지원 정책이 기대하는 바는 소위 경쟁력이 있는 좋은 기업이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을 늘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로 리쇼어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의 확보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견타당하지만 과도한 생산의 국제화가 문제라면 생산을 국내화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을 국내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경쟁력이 있고 국내 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기업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가 활발한 확장형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 시설의 국내 복귀라는 그런 형식에 치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